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스카이라이프라는 종목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KT 스카이라이프죠. 최근에 이 스카이라이프 관련해서 대표이사님이 변경이 됐죠. 그리고 정관 목적에 새로운 사업 방향성에 관련된 목적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오늘 영상에선 주가에 관련된 말씀은 하지 않고, 이번에 이러한 대표이사 변경과 더불어서 사업 목적성에 관련된 것도 추가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 스카이라이프의 사업성 방향성이 어떻게 나아갈까, 과연 이 사업이 잘 될까, 만약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얘네가 스카이라이프가 추구한 이 사업 목적성이 과연 뭘까, 그리고 이 목적성 안에 있는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산업군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 그런 좀 다소 이론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이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제 같이 막 차트 보면서 이 주가에 관련된 말씀 나눠야 좀 우리 여러분들께서 재미를 느끼신다는 부분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투자를 하시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이론적인 요소도 이 배경 지식이 뒷받침이 되어야 더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 우리 여러분께 정보만을 전달을 드리고 있는 우리 대기업 채널의 또 김아진 멘토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께 100%이 팩트인 정보를 기반으로 전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세계에 뭐 툭 하면은 우리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달라거나, 아니면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리딩방 뭐 가입하셔라, 뭐 이런 조금 이 유튜브 생태에 물을 흐리고 있는 주식 유튜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피해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또한 피해를 봤거든요. 이렇게 뭐 문자 요구한다거나 금전 요구한다거나 리딩 뭐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 대기업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100% 우리 여러분께 순수 팩트 기반 정보를 전달드리는 채널인데, 저희까지도 많은 피해를 현재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과 저희 대기업이 좀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같이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과 성원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신 다음에 정말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까지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대표이사 변경 건입니다. 보시면은 이 변경 전 양춘식 씨께서 이렇게 대표이사셨는데, 이제 변경 후에 최영범 씨께서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왔어요. 변경 일자는요, 어제 날짜인 3월 28일 이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의 주요 경력을 한번 좀 이렇게 보니까요, 과거부터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SBS 경영지원본부장 출신이고,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효성그룹의 이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그리고 22년도부터 약 3개월 정도 이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도 하셨고요. 22년부터 23년까지는 이 대통령 비서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으로서 업무를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표이사 뭐 변경권은 사실 우리한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이 변경된 대표이사가 어떻게 사업을 영위할 거고 어떻게 기업 경영을 할 건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자세히 다뤄보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스카이라이프 주주님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배당이 결정이 됐죠. 배당의 종류는요, 현금 배당 방식으로 해서 35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배당의 금액, 총 금액은 165억 원 정도 우리 주주님들한테 환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가로 환산했을 때 약 5.75%에 해당하는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준수한 수익률이죠. 우리 주주님들 꼭 한 번씩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골자이자 주제이죠. 보시면요, 제2호 의안 해가지고 정관 일부 변경 건 해가지고 제2-1호 목적 사업 추가, 요거 승인이 됐대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 용어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았는데, 용어를 명확하자 해서 요거까지 승인이 된 겁니다. 승인됐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요 부분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 목적 변경 세부 내역, 요거 보시면 사업 목적을 추가했어요. 뭐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한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스카이라이프는 여러분, 위성을 이용해서
이 방송 서비스업을 주로 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요거 이유를 보시면요 이제 나옵니다. AI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위성 방송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시대의 흐름에 맞춘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이 AI까지도 우리가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우리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이번 달 중순부터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AI 활용 신규 사업 발굴을 나선다. 그리고 또 AI 사업 목적 추가할 것이다. 뉴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이게 3월 12일자 이슈였어요. 근데 요번에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 변경이 된 거죠. 뭐 실질적으로 진짜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시간이 좀 지나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이 KT의 자회사이니까 주주들 기만을 위한 사업 목적 변경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요거 보시면 이전 해,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23년도 11월 16일자 이슈거든요. 이 스카이라이프가 메가존 그리고 액션파와 같이 AI 뉴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했다라는 기사가 이미 있었어요. 지난해부터. 근데 요번에 이렇게 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을 했다. 이 정관에 여러분 사업 목적을 추가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AI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지난해부터 좀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건요. 이 정관 목적 변경과 대표이사 변경뿐만 아니라 이번에 3월 20일자로 KT 스카이라이프 관련된 사업 보고서가 공시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가장 중요한 당연히 오피셜하게 발표가 되고 확정이 된 실적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실적 이렇게 놓고 보시면 숫자가 너무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꾸준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감소하면서 무려 23년도에 1,000억이 넘는 금액이 당기순이익에서 적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많은 주주님들께서 사실 아마 좀 쇼킹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도 이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오피셜하게 밝혔죠. 공시를 통해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우선 이 영업이익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 TV에 무형 자산 상각비가 반영이 됐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자회사 HCN 인수 영업권 손상 반영이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무형 자산이고 또 영업권이다 보니까 권리죠, 권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무형 자산 상각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 무형 자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비용을 해당 이 무형 자산의 수명 기간 동안 분배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이 무형 자산의 취득 비용이나 아니면 또 사용 가능한 수명이나 또 추정이 되고 있는 잔존 가치 등의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막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해요. 그래서 이 주로 사용이 되는 계산 방법으로는 뭐 직선법 아니면 뭐 이중 감가상각 삼각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영업권도 좀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이 영업권은 굉장히 뭐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뭐 시장 안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이 시대의 기술적 변화에 내가 얼마나 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부응력 뭐 굉장히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다 한들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인기가 많고 누가 인기가 적은데 그게 규모로 따졌을 때 이 인기의 규모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인 규모이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또 이 계산하는 명확한 척도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 음식이 맛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얼마나 규모의 맛있고 뭐 무슨 맛의 강도는 몇이고 이런 걸 우리가 수치로 딱딱딱 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또 너무 이 적자를 보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이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포함이 되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우선 일단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관련된 수치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들이 붙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을 통한 이 영업이익, 내가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가냐, 얼마 남냐, 요거죠. 근데 내가 이 장사뿐만 아니라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통한 수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장사는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을 내가 처분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이 처분 이익이 들어오겠죠.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건 사실 요 부분이 될 수 있다. 물론 단기 순이익도 중요한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으로, 그러니까 좀 일회성 이벤트로 이렇게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실적표에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할 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 24년도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실적 컨센서스의 예상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그리고 중간 사람들 모두 다 더해서 평균치를 계산을 한 건데 이걸 보시면 매출액도 24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뭐 22년도와 21년도 대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23년도 올해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한 3배 가까운 이렇게 또 상승이 있을 거죠.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22년도와 비교했을 때 여기보다 한 20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좀 지배적이다. 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전망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우리 스카이라이프가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판매도 할 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이 AI의 시장이겠죠. 시장의 캐파 규모를 한번 좀 봅시다. 국내 인공지능, 국내입니다. 국내 인공지능 시장 전망 보시면 이러한 수치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 숫자들은 사실 여러분 말 그대로 예상치, 즉 전망치다 보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막대 그래프의 크기입니다. 즉 얘가 점점점 커지냐 작아지냐 요거예요. 이 방향성을 우리가 좀 봐야 한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우상향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국내 말고 글로벌 시장은 어떻냐 보시면 이 36.8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뭐냐면 여러분 CAGR이라고 해가지고 연평균 성장률의 영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36.8%씩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에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자, 그리고 옆에 이 막대 그래프 보시면요. 이게 2023년도거든요. 여기 2030년도예요. 근데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36.8 있죠. 이게 36.8% 이렇게 성장했던 게 아니라 2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약 7년의 기간 동안 매년 36.8%씩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에요.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수치, 요거는 2023년도 수치이기 때문에 이미 오피셜한 겁니다. 이미 확정치예요. 자, 전망치를 보시면요. 150.2에서 1345.2로 가거든요. 즉, 약 8배가량, 8, 9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36.8이라는 숫자는 매년 성장하는, 매년 연평균 성장률에 관련된 수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매우 고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또 일반적인 이 AI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뭐 클라우드 센터, 뭐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일반 AI가 아니라 이제 앞에 이 생성형 AI가 붙어요. 뭐냐면 챗 GPT 생각하시면 됩니다. 챗 GPT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 시장 또한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도에 있습니다. 근데 2028년도까지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 숫자가 75억 달러죠. 75억 달러인데 2018년도 때 3,640억 달러.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 57.9% 시장의 캐퍼로 점점점 커 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 안에, 엄청난 고성장 시장 안에 우리 스카이라이프도 이제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끝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부터 스카이라이프는 AI 여 산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어느 정도의
뭐랄까 필연적인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방향성을 유지를 해 나가주는지, 그리고 차츰차츰 성과를 내는지, 그리고 이 성과의 규모나 캐파가 점점 증가하는지가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다. 그게 곧 이 스카이라이프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귀를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러한 정보들에 많이 노출을 시켜야겠죠. 자, 끝으로 여러분, 최대한 요점과 이렇게 정리해서 요점들만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도 벌써 10분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혹시 아직까지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금 어떻게 공부가 되셨나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최대한 좀 이해하시기 쉽게끔 풀어서 설명을 열심히 드려봤고요.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아까 약속했던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스카이라이프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희 대기업 채널 놀러 오셔서 해당 종목명 검색하시면 분명히 그 다른 종목에 관련된 분석 영상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서 정보들 얻어 가시면서 투자 활동하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는 투자 성투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하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